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2차 전지 전액 전문 기업 엔캠이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했습니다. 엔캠의 2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39%가량 증가한 1,083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에 기업의 주가는 오늘 10%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1년 사이 37%가량 오르면서 3.3제곱미터당 4,400만 원을 돌파했는데 공사비 상승과 강남권의 새로운 분양 물량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대표주로 꼽히는 삼부토건의 주식 거래가 오늘부로 정지됐습니다. 지난 14일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검토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인데 지난 7월 5천 원대까지 급등했던 기업의 주가는 거래 정지 전날인 지난 14일 1,054원까지 추락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소비자들의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사들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설명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관련 기술 BMS를 공개한 데 이어 테슬라와 KG 모빌리티도 자사의 전기차 안전성 관련 기술을 밝혔습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보는 종목을 바로 찾아보는 이 단타 1타. 안녕하세요.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경제 지표의 호조에 또 침체 공포가 사그라들게 되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주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인 점이 호재로 작용을 해줬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 시장 이 역시 외인과 더불어서 기관의 수급까지 개선되면서 코스피는 약 2% 상승한 2,690선에 또 코스닥은 1.2%가량 상승하면서 780선에서 한 주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의 기회를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도 투자 고민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전화번호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그리고 보유 비중, 매수가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이 고민이 되는 어떤 종목이든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단타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이분 만나봐야겠죠? 이 단타 1타의 마스터 저희 영석쌤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처음 제대로 인사를 나눠보는 것 같은데 또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또 좋잖아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양대 지수가 모두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2천억 원 이상 매물 담아내줬고요. 또 이번 주 들어서 다소 아쉬웠던 기관 오늘 연기금, 특히 오늘 바이코리아로 좀 돌아선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하는데 이 수급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유지가 될까요? 네, 시장 상황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나스닥과 S&P 500, 다우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만회하면서 21선 뚫고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장을 분석할 때 중요한 축이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리와 상장사 이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청자분들 금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물가가 어떻게 됐다. 그리고 금리 인하 전망이 없어진다. 증시가 안 좋아진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금리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보다는 실적을 더 중요시합니다. 참여자들이요. 그리고 지금도 5.25에서 5.5%면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매그니피센트 7,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는 좀 안 좋지만 어쨌든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 추이가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었음에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는 28일에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엔비디아 실적 추이를 꼭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드디어 CPI가 2%대로 진입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잘 아시다시피 PPI, CPI보다 연준이 중요시 생각하는
물가 지표는 PC이기 때문에 이달 말 발표되는 PC 주목하셔야 되고 다음 달 6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까지 세트로 보셔야 됩니다. 성장, 고용, 물가지 않습니까? 요거는 다 금리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실적은 엔비디아 하나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빨간 선, 이 부분이 21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 만회하면서 21선 돌파했고요. 17,500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증시가 어려운 게 이런 금리와 실적 말고 대내외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봤을 때 북한의 도발, 이런 변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입니다. 뭐 이란, 하마스, 이스라엘 잘 아실 겁니다. 이란이 보복하겠다. 우리는 뭐 전쟁이 나도 상관없다. 이런 강경 발언을 쏟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좀 불안정한 부분이 이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증시가 급락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별다른 액션이 없자 다시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든 대내외적인 변수,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S&P 500, 다우 흐름 다 좋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증시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락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2,300선, 사실 2,750에서 2,850선 횡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횡보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어떤 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사실 일본 증시 영향도 이때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바로 매수하지 마시라. 코로나 때처럼 5일선을 완전히 돌파할 때 4, 5거래일 정도 집중해서 지켜봐야 된다. 4, 5거래 이후에 5일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이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섹터별로 이렇게 종목 나눴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고요. 화장품 관련해서는 유통의 강자인 실리콘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주도 섹터의 주도주 말씀드렸고 지금 주가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은 우리가 단타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1.2% 정도 상승했고 이제 조만간 800선 돌파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급락 이후에 첫 번째 산 5일선 돌파했고요. 11선 돌파했고 21선 돌파했습니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이 단기 이평선 안에서 횡보한다. 이게 1번 시나리오고요. 2번 시나리오는 61선, 121선을 돌파한다. 근데 1번 시나리오대로 가려면 전쟁이라든지 혹은 물가에 관련된 지표, 고용에 관련된 지표가 좀 잘 나올수록 올라갈 확률이 높다. 매크로랑 좀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수급적인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사실 우리나라를 이끄는 주요 세력들입니다. 수급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 한 달 기준 7월 16일 기준으로 한 달 기준으로 순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 코스닥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 100억 이상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산 관련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괜찮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수출액 괜찮고 최근에 워렌 버핏 관련된 또 이슈가 속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판 올리브영 매수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 센티도 한층 올라왔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고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수급 상황이 굉장히 개선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바이코리아 기조로 돌아서줬고요. 또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 지속해주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방산 테마 그리고 화장품 테마 다시 한번 돌아보면 된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또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의 경쟁 우위를 챙겨가셔야겠죠. 이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매매로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배워가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1교시 수업 시작합니다. 이 단타 매매로 누구보다 빠른 수익을 안겨드리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저희 단타 1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다음 주 월요일 단기 수익을 노려볼 만한 이 1타 종목 3가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주인공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접근해 볼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요.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들어와 있는데요. 이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오늘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4.9%가량 강한 급등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영석쌤 저희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볼 때 신용비율, 유통비율, 매물대, 시가총액, 재료, 거래 대금 등등 다양한 것들을 좀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1타 종목을 가지고 오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는지 그 중요한 자리에서 빠질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 빠지는지 그 빠짐의 형태가 세력들이 자기적으로 만든 형태인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자, 중요한 시점은 언제냐면요. 2023년 7월을 제가 꼽고 싶습니다. 화면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팽이형 캔들이 나오고 횡보 이후에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나오는데 이때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매도 세력이 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음봉이니까요. 매도 세력이 더 많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발행 주식 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주식 물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정해져 있고 여기에 대주주 지분이라든지 여러 지분을 빼면 유통 주식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유통 비율이 50% 미만 48%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인데 그럼 이 캔들을 봤을 때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하, 이런 캔들을 보면 이런 캔들을 보면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 세력이라고 합니다. 세력은 뭐 다른 뜻 아니고요. 산업적 정의로 봤을 때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슈퍼개미가 될 수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집봉이라는 거 있습니다. 매집봉. 자,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횡보 구간에서 매집한다. 두 번째 악재를 터뜨려서 싸게 산다. 세 번째 매집봉을 띄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는다. 요게 그런 거죠. 주가를 일부러 띄운 다음에 윗구간에 잡혀있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윗꼬리가 달리게 되겠죠. 여기 이제 일봉상으로 이렇게 윗꼬리 달린 캔들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캔들은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들 주포가 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요 관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지금 어떤 패턴을 그리고 있는지 좀 봐야겠죠. 52조 신고가 패턴인데 좀 재밌는 게요. 자, 이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입니다. 7월 26일에 거래 대금이 4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4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이전의 대금을 한번 보시면 35억, 22억.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의 돈이 들어왔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 혼자 만들 수 있는 캔들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단이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주가를 이제 올려놨다가 빼는데 그 이후에 21선까지 이탈하는데 다시 이 고점 라인은 돌파해 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5거래일 동안의 이 캔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매도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다. 만약에 여기서 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것이라면 주가가 더 빠지는 게 맞겠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기 이제 만약에 세력들의 물량이다라고 해석해 보면, 가정해 보면 여기 빠질 때 21선이 아니라 61선, 121선 이탈하면서 주가가 9,000원, 8,000원 이하로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21선 지지하고 이 5거래일 동안 하락할 때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고 다시 21선 반등하고 전고점 라인 돌파함과 동시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 실내지에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가의 5% 정도 들어가시고요. 15,000원 이하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가 관점에서 한 10% 정도로 홀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다 같이 만나봤습니다. 52주 신고가 패턴 보여주고 있고요. 이 다음 주 월요일 시가의 10%가량에서 홀딩하시는 전략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추가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이런 분을 위해서 저희 매일 아침 8시 30분이죠.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저희 영석쌤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자주 보이는 종목입니다. 이 녹십자 MS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19 관련주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엠폭스,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늘 장중에서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영석쌤, 다음 주 월요일 장에서는 어떻게 공략해볼까요? 네, 제가 일단 차트 분석하기 전에 재료 분석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재료는요. 제가 그 S급, A급, B급 나누고 S급 재료는 3차 파동 나온다. A급 재료는 2차 파동 나온다. B급 재료는 1차 파동. 상승 이후에 쭉 빠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S급 재료는 어떤 재료가 있냐면 대왕고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쉽게 어떻게 비유해 드렸냐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요 뉴스거리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을 때 좀 놀란다. 그러면 S급 재료의 확률이 높다. 제가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난다. 초전도체 이런 것들. 로봇. 그러다 AI. S급 재료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셀바스 AI, 솔트룩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로봇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삼성전자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대창 많이 올랐고요.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GS글로벌,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S급 재료다라고 볼 수 있고요. A급 재료는 정부 정책인데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정부 정책주, 신선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 재료들 이제 손질할 때 좀 신선한 재료가 아무래도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A급 재료,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뭐 컨택 이런 것들, 뭐 AP 위성 너무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수주를 우리가 따내는 쾌거를 이뤄내고 실적에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이미 너무 많이 노출된 재료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A급으로 분류합니다. B급 재료는 말 그대로 단발성 재료입니다. 요소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비축량을 항상 준비해 놓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뉴스 특징주 뉴스 나오면 한 번 올랐다가 쭉 빠집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매매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A급 재료 매매하려면 단기 트레이딩,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시고 S급은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주부, 전업투자자 누구나 한 달, 두 달 이상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 관련주는 SA 비중이 어느 걸까요? 네, A급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괜찮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B급으로 분류하긴 그렇습니다. 앞으로 입원 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압병실 관련주인 GS 신소재가 지금 반응하고 있고요. 또한 이 증가세 추이를 봤을 때 우리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럼 그게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는 괜찮긴 합니다만 너무 많이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A급. 이건 2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차트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넘어가면 앞에 상한가 이후에 물량을 조금 덜어낸 게 보입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물량을 매집한 게 아니라 물량을 좀 덜어낸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행보하다가 여기 앞에 매집봉이 좀 다시 보이긴 합니다. 그 이후에 8월 5일 급락, 이거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다 급락이 나왔던 거니까. 그 이후에가 중요한데 자, 요거는 어떤 패턴이냐면 자, 이런 패턴입니다. 또 상세히 볼게요. 자, 상한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대 양봉, 상한가, 시가갭 음봉. 요게 이제 하나의 1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파동입니다. 그리고 눌리는데 아니 주가가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래 대금을 보면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죠. 아, 세력들이 물량 던진 게 아니구나. 그 이후에 오늘 거래 대금이 약 1,000억, 정확히 말씀드리면 970억 정도, 970억 가량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다시 올릴 수 있는 거죠. 알파벳 N자와 같다 해서 상승 N자 파동이라고 합니다. 상승 N자 파동이 전고점, 그러니까 이 시가 고가 라인을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구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단기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월요일에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이 녹십자 MS A급 재료, 2차 파동 재료이고 상승 N자 파동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 모멘텀 유효한 구간이다. 그래서 월요일 시가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이죠. 녹십자 MS 저희 월요일장 전략 다 같이 만나봤습니다. 현재 이 상승 N자 파동이 고가 라인을 돌파하면서 단기적인 구간에서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아진 종목입니다. 월요일 시초가에 진입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세 번째 종목 바이오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장에서의 흐름 어떨지 참 궁금한 이 바이오노트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오늘장에서 25.17% 상승하면서 5,670원 선의 거래를 마쳤네요. 영석쌤,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이오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도 바닥 구간에서 지금 거래 대금이 급증하고 있는 패턴인데 제가 종가 매매 기법, 제가 예전에 실전 투자 대회 입상할 때 썼던 기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종가 매매랑 시가 매매 두 개밖에 안 했습니다. 하루 두 종목 했는데 종가 매매 기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평선 수렴 구간은 돌파하고요.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요. 거래 대금이 잘 보이시죠? 거래 대금. 네. 전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 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오늘 600억 가까이 나왔는데요. 수치가 나오죠. 전일 대비해서 한 50배 이상 나왔습니다. 50배 이상.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이거죠. 그럼 거래 대금은 오케이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 이평선 5일선, 11선, 121선, 61선 이렇게 120선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오케이입니다. 자, 그다음 볼게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인데 간혹 가다가 전문가님 장대 양봉이면 장대 양봉이지 왜 윗꼬리가 달려야 됩니까? 윗꼬리는 누군가 팔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종가 매매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수해서 다음 날 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기 차익을 보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은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수익 보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근데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매수 세력들이 더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장중에 누가 팔았기 때문에 종가가 이 아래에서 마감됐다는 것인데 장대 양봉만 나오면 판 사람이 없다는 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팔려고 들어온 사람인데 시간 외에서 많이 빠지거나 다음날 개파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에 그렇습니다. 데이터에 따지면 장대 양봉 나왔을 때보다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 나왔을 때가 확률이 더 좋습니다.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다는 거는 가벼워졌다는 거잖아요. 장중에 흔히 말하는 단타 치는 사람들 물량 덜어냈다는 거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종가에 들어가면 좋은 종목인데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정리하자면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집봉도 보이고요. 제가 가진 종가 매매 기법에 의해서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바닥 구간 거래 대금 급증하는 장대 양봉이 윗꼬리 달린 채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가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오노트 월요일장 전략 다 같이 만나봤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이평전 수렴 구간을 돌파했고요. 또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 나와줬고요. 마지막으로 거래 대금 급증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이 다음 주 월요일 시가 관점에서 대응해보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저희는 단타 수익을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다 같이 둘러보고 왔는데요. 과연 이런 종목들 어떻게 매매하고 포착하면 좋을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죠. 이 단타 매매로 누구보다 빠른 수익을 안겨드리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저희 단타 1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 드디어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시던 그 시간이 다가왔죠. 이 바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영석쌤, 오늘 단타 투자 성공을 위한 필살 1타 강의 어떤 내용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제 주력 기법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 주력 기법 아까 종가 매매 말씀드렸고요. 오늘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모든 노하우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시초가 매매 배워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종가 매매 제가 한번 가져와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매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요거를 쓰면 좋은지까지도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다 다르죠. 주식할 때도 그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변동폭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막 주가가 막 이렇게 아침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심장이 떨리고 그런 분들,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처럼 좀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고 위험을 좀 무릅쓰고 뭘 할 수 있는 분들, 모험 심리가 가득하신 분들은 이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잘 맞을 겁니다. 손실도 그만큼 확정이 되지만 수익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종목 물릴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단타지 않습니까? 장세와 상관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8월 5일 한번 볼까요? 전쟁 관련된 이슈로 상승 종목이 한 20종목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블랙 먼데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휴니드라든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가 관련주, GS 이런 거밖에 안 올랐던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런 거 매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매매하냐면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 박스권 매매, 52주 매매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시초가 매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청자님들 종목 선정 방법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방송은 간결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페이지는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타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입니까? 중요하죠. 그럼 그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할 것입니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전일 상한가 종목을 고른다. 52주 신고가 종목을 고른다. 시간 외 상한가 종목을 고른다. 이렇게 일단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 기본 개념인데 자, 그러면 오늘 전일 상한가 종목이 예를 들어서 5종목, 52주 신고가 종목이 장이 좋으면 10종목 나오죠. 시간 외 상한가 종목 지금 16시 10분 지났으니까 나온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는데 한 5종목. 가정해보면 20종목 되는데 그럼 이 종목은 다 매매하는 겁니까? ETF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도 섹터의 주도주.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공개 방송할 때도 요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많은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수 있게 팁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상한가 종목이죠. HTS로 넘어가고요. 관심 종목 하나 띄워놓을까요? 관심 정보를 띄워놔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정보 띄워놓으면 이렇게 제가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지우고요. 일단 상한가 간 종목들이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상한가 간 종목들을 무조건 관심 종목에 추가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팁은 무엇이냐? 상한가가 닫았다가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상한가를 오전에 가는 경우가 있고요. 상한가를 그다음에 오후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닫았다, 풀었다. 굉장히 힘든 패턴이죠. 이런 건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에서 종목을 뽑아낼 건데 3번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니까 막 풀었다 닫았다라는 흔적이 보이면 소거하자 이거죠. 이 두 가지만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넣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52주 신고가 종목 뽑고 여러 가지 종목도 뽑아가지고 경쟁을 시킬 거예요. 얘는 시가총액이 어떻고 유통비율이 어떻고 신용이 왜 이렇게 많이 껴있지? 패스하고 신용비율이 높으면 공식은 아니지만 반대 매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담보 유지 비율이랑 이런 것 때문에 주가 하락할 때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단타더라도 제가 피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일단 그린생명과학입니다. 그린생명과학 보시면 이게 이제 14일자고요. 16일자 보시면 SU홀딩스라고 있는데 이 환기 종목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환기 종목 패스. 그다음에 우정바이오. 우정바이오 보니까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요거 분봉 보시면 돼요. 분봉 보면은 10시 49분에 닫고 한 번도 안 풀렸습니다. 우정바이오 메모하는 겁니다. K바이오 요거는 풀린 흔적이 있습니다. 패스할게요. 요거 시총 400억짜리 매수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패스하겠습니다. 파미셀 15시 17분 마지막에 문을 닫았네요. 캐스피온 같은 경우에도 9시 8분에 닫았고요. STX 엔진 닫히고 풀린 적이 없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닫았다 풀었다 한 거 보이시죠? 15시 6분에 닫았다가 풀렸다가. 자, 그러면 요것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정리해 보는 거. 아까 제가 SU홀딩스는 환기 종목이라서 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어떤 종목을 넣으면 되냐. 우정바이오 하나 하시는 거죠. 우정바이오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파미셀도 넣는 겁니다. 파미셀 넣으시고 캐스피온 얘도 넣는 거죠. 얘도 안 풀렸으니까요. 캐스피온 넣고요. 그다음에 STX 엔진도 안 풀렸으니까 넣어줍니다. 아까 미코바이오메드는 엠폭스 관련주인데요. 사실 상한가가 닫았다 풀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이 보였으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STX 엔진.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뽑아놨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뺄 수 있는 게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시총이 316억인 우정바이오와 300억 채 안 되는 캐스피온 뺍니다. 1000억, 그러니까 한 500억 미만이만 빼시는 게 좋아요. 요거를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많던 상한가 종목 중에서 파미셀과 STX 엔진이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요거 내일 이제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요.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 매매 관심 종목으로 이제 우리 보는 거예요. 자, 요거 두 종목. 자, 그다음 제가 PPT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2주 신고가 종목을 눈여겨봐라. 52주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 치면 요즘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나왔어요. 일단 우선주 빼고 제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물대가 없어야 됩니다. 매물대. 닫기하고 매물대 보시면 일봉으로 갑니다. 일봉. 요거는 유한양행 우선주니까 패스하고요. 동아소시홀딩스 요거 괜찮네요. 요거 괜찮아요. 그리고 뭐 경동나비엔, 성도 ENG 자, 이건 매물대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ENG. 자. 주가가 지금 여기 있죠. 매물대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쉽게 설명드릴게요. 매물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올랐다가 내리는데 다시 전고를 돌파하는 경우가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랐다가 내리는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종가상 마감한 차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고점은 이 라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 라인을 돌파했고 하나는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차트 패턴 중에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 패턴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1번이 된다 이거죠. 1번. 물려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만 보시면 돼요. 1번 차트에 물려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물려있는 사람, 이게 여기 산 사람들도 지금 종가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수익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차트 패턴은 우리가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도 ENG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이런 거에도 패스한다 이겁니다. 제가 빨리 볼게요. 제가 빨리 보겠습니다.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뭐 그린샘이 있고요. 현대로템, 한국화장품 제조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 그다음에 워렌 버핏 관련된 이슈 말씀드렸죠. 화장품 오늘 많이 띄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이렇게 놔둡니다. 이해하셨죠? 52주 신고가 종목을 통해서 뽑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16시 20분 이제 시간의 거래가 이제 두 가지 체결됐을 텐데 어떤 종목이 상한가에 갔는지 한번 볼까요? 없습니다. 그 상한가 간 종목은 없고 이게 이제 시간이 한 6시, 저녁 6시 돼봐야 알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간 종목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4종목만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파미셀, STX 엔진, 현대로템, 한국 화장품 제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뽑아보는 건데 어떤 종목을 뽑느냐. 첫 번째 개념. 주도 섹터의 주도주인가 혹은 개별주라면 재료가 신선한가
재료가 강한가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돼요. 가령 카페24 과거에 구글로부터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그럼 뭐 괜찮은 재료지 않습니까? 개별주지만 그런 것들 이제 재료적으로 여러분들이 추리셔야 돼요. PPT 보시면 자 PPT 볼게요. 자 보시면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가 이거 중요하다 이거죠. 적어 볼까요? 화장품. 화장품 어떤 게 있습니까? 실리콘투, 뭐 이찬불, 토니모리, 한국 화장품 제조 등등등.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그린생명과학, 녹십자 MS 아까 1타 종목이죠. 수젠텍, 또 뭐가 있을까요? 수젠텍,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등등 제가 생각하는 것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그리고 그 섹터에서 주도주는 무엇인지. 게임 한번 볼까요? 게임 크래프톤 있지 않습니까? 호실적. 신작에 대한 기대감. 넥슨 게임즈 괜찮습니다. 넥슨 게임즈. 그 외에 뭐 NC소프트 이거 바닥 구간이고요. 이런 것들. 근데 그럼 당연히 이 안에서 대장주는 크래프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뽑아내셔야 된다 이거예요. 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시초가 매매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당일에 그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제가 한 아침에 1시간 정도 쓰거든요. 이렇게 섹터를 다 분류하고 뉴스를 보고 이건 좀 재료가 괜찮구나. 이건 재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판단한 다음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나 거래 대금 상위를 통해서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판단하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전 페이지에서 전일 상한가 종목, 52주 신고가 종목, 시간 외 상한가 종목 다 추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종목이 지금 파미셀, STX, 엔진, 현대, 롯템, 한국 화장품 제조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시가총액. 자, 검은색으로 바꾸고요. 시가총액. 유통비율. 시가총액 유통비율. 이게 두 가지가 뭡니까?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요거 두 가지를 적어놨을까요? 단타지 않습니까? 변동폭이 있어야 됩니다. 당일 승부 볼 수 있는 변동폭이 있어야 됩니다. 변동폭. 가벼워야 된다 이겁니다. 시가총액 가벼워야죠. 막 1조, 막 10조짜리 어떻게 매매하겠습니까?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매매하려고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단기 투자 접근하는 것보다 한신기계, 우진엔타 같은 종목을 우리가 매수하는 게 단타 관점에서 맞다 이거죠. 가벼워야 된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보면 STX 엔진이랑 파미셀, 현대로템, 한국 화장품 제조 있는데 현대로템은 시총이 한 6조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상승분 반영하면 제외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문가는 현대로템 뭐 수주 잔고도 꽉 차고 방산 관련 실적도 좋고, 그렇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도 시황 부분 말씀드릴 때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화장품 실리콘투. 근데 그 제가 전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개월에서 1년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단타, 1타 종목을 뽑기 위해선 요 대형주는 아니다 이거예요. 요거 하나 빼자고요. 빼자 이겁니다. 현대로템은 지우자 이거예요. 그럼 지워볼게요. 그럼 남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남는 종목이 STX 엔진이랑 한국 화장품 제조, 파미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단타 관점으로 좋은 건 이제 등락률을 보시면 돼요. 등락률. 얘 둘이는 상한가를 갖고 얘는 20%밖에 안 올랐죠. 누가 더 많이 올랐습니까? 파미셀의 STX 엔진이 더 많이 올랐으면 한국 화장품 제조 뺀다 이거예요. 얘 빼보겠습니다. 빼면 뺄 수 있어요. 그러면 파미셀이랑 STX 엔진 이렇게 남네요. 이해하셨습니까? 파미셀, STX 엔진 남는데 시가총액 비슷해요. STX 엔진이 4,958억이고요. 파미셀이 4,225억입니다. 4,000억대입니다. 근데 유통 비율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아까 유통 비율 말씀드렸지만 발행 주식수 정해져 있고 묶여있는 물량 제외하면 유통 물량, 묶여있는 물량이라고 하면 뭐 자사주, 대주주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지분 제외하면 여기 풀려있는 물량이라고. 90%면 풀려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무겁다 이겁니다. 올라가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미셀과 STX 엔진이 있으면 시가총액도 비슷하고 유통 비율이 가벼운, 그러니까 낮은 STX 엔진을 공략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월요일에 우리가 STX 엔진을 공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잡히는 겁니다. STX 차트 분석해 보자면 이렇게 보면 실제로 파미세보다 괜찮죠.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게 또 매물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연치 않게 잘 걸렸는데 앞에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근데 요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수익 구간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수익 구간이고요. 그럼 종가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체크한 부분이 종가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매수한 사람들 다 수익 구간이니까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초가 종목이라는 게 뽑는 게 좀 어렵습니다. 상한가 종목, 52주 신고가 종목, 뭐 시간의 상한가 종목 다 보셔야 되고 매물대, 시가총액, 등락률, 유통비율, 재료, 거래 대금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거 무조건 다음 주 월요일에 사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PPT에 보시면 갭이 3%에서 5%일 때, 5%에서 10%일 때, 그 이상일 때 이거 다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요때는 좀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10% 이상일 때는 분할 매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손절 라인은 매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에서 5% 본인 그릇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오늘 시초가 매매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좀 정리하자면 제가 투자대회에서 입상할 때 썼던 기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고 그중에 하나인 시초가 매매 기법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총액, 유통비율, 등락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목을 뽑아내는 과정을 좀 설명드렸고요. 혹시나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단타 공개 온라인 방송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기법 강의, 차트 분석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석쌤의 이 주력 기법이 드디어 나와줬습니다.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저희 영석쌤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렇다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들어볼 시간이 다가왔죠. 3교시로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영석쌤과 함께하는 단타 1타, 저희 드디어 이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 아직도 이 상담 신청 창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차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LS 일렉트릭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22만 4천 원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은 34%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8월 MSCI 한국 지수에 신규 편입이 된 종목이죠. 아무래도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더욱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안겨주고 있는데 영석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사실 그 MSCI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일정 앞두고 한 달 전에 시세 분출하고 주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HD 현대 일렉트릭 한번 같이 볼까요? 차트 보면서. 왜냐하면 이 섹터 자체를 우리 시청자분이 이해하셔야 되니까 좀 조정이 주고 있죠.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다만 전력 설비 전선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유망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AI 발음풍이 불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실제로 엔비디아의 H백 아시죠? H백 같은 경우에 전력 소비량이 한 국가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뭐 친환경 원전 다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손절을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유망한 섹터인데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LS 일렉트릭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단기적으로 무언가 승부 보려고 이 무거운 종목을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랬으면은 뭐 산일전기 신규 상장했을 때나 아니면은 뭐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런 좀 가벼운 종목을 고르셨겠죠. 실체가 있는 대형주를 고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제가 121선 기점으로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잡아드릴게요. 34%인데 추가 매수하는 거 리스크 있는 거 아니냐고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섹터, 유망한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고요. 22만 4천 원이신데 지금 121선 구간이 한 17만 원 라인 정도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서 무너지면 투매가 좀 나올 겁니다. 투매 나올 때 잡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잡고 계속 홀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추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F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5,000원 매수가 짚어주셨고요.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차트를 보자면 지난 검은 월요일 바닥을 짚었다가 돌려 세우는 그림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돌파해 줬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F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께서 들고 계시는 것 같고요. 매수가가 15,000원이시면 엄청 큰 손실 구간은 아닙니다. 8월 5일 급락 온 거는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증시 상승하고 있고 이때는 다 대부분의 차트가 이런 캔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차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횡보 구간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횡보라고 하면 이 횡보 안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박스권 지지라인 기법과 박스권 상단 기법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상단 기법이 있는데 자,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이 안에서 주가가. 여기 지지라인이 13,500원입니다. 13,500원. 13,500원. 자, 이거 지울게요. 13,500원. 그러면 13,500원 이탈할 때 정리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제가 무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스권 안에 주가 움직이는데 여기가 13,500원이니까 만약에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수익 보고 또 단순하게 좀 모델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61선, 121선 장기 이평선이 걸쳐 있고 중요한 우리 시청자 매입가 15,000원이시죠? 아마 여기까지는 당분간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다면 전고점 잡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려고 나왔다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우리 시청자님 매입가의 본전에 나오시면 되고 손절 라인은 13,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IS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현재 7만 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5%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종가 기준으로 57,7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IS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SC입니다. 지금 상승 파동 이후에 거래 대금 안 실리고 하락하다가 단기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앞에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물량을 넘기는 적이 안 보이고 시가총액이 1조 원 넘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급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순매수하고 있는데 8월 7일부터 조금씩 매도로 전환하고 있고 그 매도분을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투신, 금융투자, 사모펀드가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수급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단기 저점 찍은 다음에 반등하고 있다. 근데 이건 증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가 만약에 눌린다면 이건 기술적 반등으로서 주가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 예전에 3파 이후 눌린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을 모으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5%신데 한 55,000원에서 6만 원까지 추가 매수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시려고 들어가신 분이라면 5만 원 이탈할 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지금 종가가 57,700원인데 내가 단기간 승부 보려고 들어가신 분이라면 5만 원 이탈할 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괜찮습니다. 55,000원에서 6만 원 추가 매수 타점 잡으시고 비중 확대해서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전고점인 10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유진 로봇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9,000원이시고요. 또 5%의 보유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각 종가 보자면 6,31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돌려 세우는 그림은 나오고 있으나 이 거래 대금 거래량이 붙는 게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수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유진 로봇은 시가총액 2천억대, 그러니까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라는 거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테마주는 한 파동이 나올 때 무조건 매수 매도 이게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포지션을.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한번 올렸다가 지금 이슈가 없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냥. 근데 여기 보면 매집하는 흔적이 보이긴 해서 요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그러니까 유진 로봇은 로봇 관련주로서 코스닥 안에서 충분히 테마성으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종목이다라는 좀 보여집니다. 실적이 아니라 그냥 테마성으로 봤을 때 가볍고 하다 보니까 한번 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오르긴 할 겁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와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슈,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이슈 나오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수술 로봇 관련된 이슈도 있겠고요. 어쨌든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나올 이슈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매수를 5% 정도 해보세요. 지금 단기 바닥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6,000원에서 6,500원 추가 매수 타점 잡으시고요. 일단 홀딩하시고 주가가 우리 매수가 한 9,000원 우리 시청자의 매수가까지 오를 때 다시 문자 상담 주시면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1타 기법,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내일장 1타 종목으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녹십자 MS, 그리고 바이오노트까지 만나봤습니다. 단타 1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